자, 일단 이수페타시스예요. 얘는 이제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들어가셨을 때 이제 좀 고생도 하셨고, 뭐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건 뭐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냐가 뭐 관건인데, 거래대금이 일단은 3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순간적으로 빵 치고 들어올리면서 3위로 올라왔고, 좀 누르네요. 뭐 프로그램 쪽도 매수매도 공방이 같이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그 1분봉, 5분봉 다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개인 선호 창구의 물량도 15만 주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아마 포함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장초 기준에 좀 기준이 잘 잡히게끔 프로그램 쪽도 매수위가 좀 확산이 되고, 또 어, 개인 선호 창구도 매도 우위가 좀 더 확장이 되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다 꼬리가 좀 윗꼬리가 달려버렸단 말이에요. 21선 공방에서. 근데 수급은 소폭이지만 들어왔어요. 6,3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10만 주라고 해도 적자는 일단 물량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차분하게 놓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3월 4일 날 120만 주 외국계, 그다음에 기간 뭐 38만 주에서 쌍끌이로 160만 주인데 거의 3%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의 수급 범위가 확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기대하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원체 매매가 빨라요. 예?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분봉의 기준에서도 잘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일단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이 지금 37,000원 조금 전에 돌파시킬 때나 지금이나 프로그램 쪽이 이제 방향이 좀 잡혀 있어요. 개장 초에 1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1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 프로그램 이외의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가 같이 형성이 돼 있었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가격이면은 36,000원, 응? 35,000원에서부터 6,000원 사이 거기서 공방이었어요. 근데 메타방까지 진입하기가 거래는 순위가 터져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꼬리 달고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 지난주 수요일에도 강세를 띠다가 꼬리 달고 밀려 내려와서 음봉으로 확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짜증스러웠었고, 그 다음 날 개파락에 한 번 더 맞았고, 그 금요일 날도 강세를 띠다가 또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수급을 좀 더 보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의존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쪽, 프로그램 매매가 일반적으로 잘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실시간으로 외국 기관 수급을 볼 수 있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절대 매매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방향성이 이제 완벽하게 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인정하고, 야 이거 뭐 끝내준다, 뭐 앞으로 오늘 뭐 장중에 뭐 먼저처럼 120만 주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빠른 매매를 뭐 손바뀜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빠른 매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액티브 쪽에서 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서 저도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시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전체 VVIP 방 쪽의 기준에서는 5% 비중이죠. 5% 비중 너무 확대해서 가져가지 말고 5% 비중에서 설정을 잡아서 대처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좀 잡아드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수익도 확장될 수 있지만은 꺾이면은 손실도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리스크 관리가 이제 충분히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들어올릴 때 어차피 수급 논리잖아요. 누군가 사니까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누군가 안 사면 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누군가 사는 건데 이미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터져 있는 거예요. 이미 갭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거래가 터졌고 거래 터지면서 이제 쭉 당겨진 흐름이 되는데 일단은 어,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분봉 기준의 거래가 더 실려줘야 됩니다. 지금 고점을 계속 넘길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드리지만 뚫려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예를 들면은 뭐 지금 40만 주대 거래에서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효과에서는 갭 상승이 오늘 3.74이기 때문에 동시효과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부분 그 이후의 부분에서 40만 주가 최소 범위에 실려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40만 주가 실려질 때마다 일단은 프로그램에서 좀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아주 큰 물량은 아니더라도 5만 주, 10만 주 단위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욕심 같아서는 더 50만 주 기준 잡고 그 이하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래량의 70%를 또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해서 이제 30만 주, 40만 주의 70% 74, 2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만 주 그 정도의 거래가 최소 범위의 거래로 실리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40만 주가 터지는 기준에서는 고점을 넘기면서도 움직임이 좀 확장이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30만 주의 기준에서는 추이 추세대로의 흐름, 눌렸다가도 돌리는 흐름 뭐 이런 기준에서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거래를 수반하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고점을 넘길 때에도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들여다보던 가격 대비 47,000원대 대비 고점을 넘겼잖아요. 47,500원으로 고점을 넘겼는데 그 넘기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한 단계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53만 주까지인가요? 확장이 됐다가 뭐 일부 손바뀜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물량이 나오니까 이제 눌린 건데 53만 주 정도 그 기억을 좀 하셔야 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기준점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고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뭐 예를 들면은 36,000원이라고 해서 그 전에 36,000원 미만에서 편입된 물량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그런 기준점 뭐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해서 기준 잡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37,500원 찍고 이제 눌림목인데 단계별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도 여기저기 이제 막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거 꼭 오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도 금요일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여보세요. 선거 때 되니까 또 공리번호로 뭐 무지하게 옵니다. 아까 제가 답글 올려주신 걸 제가 못 봐가지고 뭐냐면은 그 HTS NH 투자증권 쪽 HTS 설정 설정해서 왼쪽 컴퓨터 HTS 그 설정해서 만들어 놓는 거 전달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들으셨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첫 단계에서 흐름이 나올 때 35,000원, 36,000원 단계가 나올 때 그때 사실상 그 고점 찍고 36,000원 고점 찍고 그때 프로그램 매수가 10만 주가 채 안 됐어요. 뭐 10만 주? 뭐 예를 들어서 10만 주 정도 형성이 돼 있었고 개인 선호 창고에서도 한 뭐 5만 주 뭐 그 정도 매도 우위였을 겁니다. 키움에서. 그게 한 20분 동안 맴돈 거예요. 근데 중요시 놓고 본 거는 오늘 그 이수페타시스 그
매매 사인 오늘 거까지 마지막 문자까지 또 다 캡처해서 주세요. 혹시 다 들어가 있으면 뭐 상관은 없는데 결론은 갭상승 이후에 35,000원에서 36,000원까지 저 구간에 프로그램 쪽이 뭐 10만 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뭐 꼬리들이 조금씩 달리고 들쭉날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37,000원을 뚫고 넘어가는데 그 기준의 물량이 저게 이제 40만 주를 넘긴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별로 뭐 단계별로 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수페타시스의 기본적인 내용. 뭐 여기도 고사양 PCB가 필요하니까 엔비디아발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작년 여름에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넣어놨죠. 그러고 나서 그 수익률이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작년 5월? 6월부터 했나요? 5월부터 했나요? 6월부터 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죠 뭐. 6월 이수페타시스 6월부터 넣었네요. 그렇게 해서 작년 6월에 이수페타시스를 포트에 넣었고 그때가 16,000원, 15,000원대 아마 넣었을 거예요. 1조 딱 넘기는 시점. 그러니까 9,700억 됐을 거예요. 그날 종가 기준으로 조금 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뭐 1조가 안 돼 있는 상태에 넣은 종목 그 이수페타시스였고 결과가 뭐 매우 좋게 마무리가 됐고 지금 기준도 방심할 수는 없는 거는 벌써 전일 대비해서 뭐 솔직히 무지하게 올라와 있어요. 벌써 전일 대비 무지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맴돌고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오히려 또 누군가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또 프로그램이 오늘 50만 주 사고 난 더 이상 안 살 거야 할 수도 있고 개인 선호 창구가 지금 뭐 15만 주 정도 매도 우위로 형성돼 있는데 저기서도 갑자기 뭐 차익 실현이 다른 쪽에서 나오면서 개인 선호 창구 물량이 소진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 속에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놓고 보세요. 어찌 보면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야 그렇게 단순해? 야 뭐 주식 쉽게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야 그래요? 프로그램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또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맹신할 수 없는 종목 맹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이외에 기관들의 수급이 월등히 많은 쪽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기준이 잡히는 쪽의 기준이 또 설정이 돼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수급을 다 보여드릴 건데 얘는 이제 뭐 양쪽 다 기관들의 수급도 뭐 뛰어나게 형성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손바뀜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분봉이 이렇게 끝나면은 지금 거래가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1분봉 뭐 1분봉이 아니라 5분봉 기준에 1분이 지난 상태인데 앞에 고점을 넘기고 있잖아요. 몸통으로 종가가 이렇게 끝나면 앞에 고점을 넘긴 게 되잖아요. 근데 요 이제 그 37,500원까지 넘기면서 거래가 터져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위에 뭐 38,000원까지 매도 물량이 쫙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는 별로 없고 저거를 조금 전처럼 프로그램이 쏴줘야죠. 저걸 조금 전처럼 프로그램이 빵 하고 쏴주면 그러면 이제 뭐 70만 주 그 이상으로 또 확장이 되겠죠. 계속.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종목군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발 PCB 업체로서의 기준도 그렇고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샀니? 어떤 걸로 기준을 잡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니? 라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하여간에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단계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확인을 해보면 10만 주대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만 주를 빵 치고 들어 올려준 한 방에 그러니까 뭐 8만 주씩도 들어와요. 그게 이제 9시 50분 정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느 가격에서부터 눌림이 나오는지 그런 거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36,000원, 36,000원 뚫을 때가 이제 20만 주가 형성되면서 뚫려져 있었네요. 그죠? 그 전에 이제 1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나서 30만 주, 40만 주 넘긴 게 이제 3만
7천원 공방 나올 때에 40만 주를 넘겼어요. 그 40만 주의 기준이 한 방에 역시나 10만 주, 그게 10시입니다. 10시에 59분 10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6,500원일 때 일단은 40만 주가 형성이 됐네요. 36,500원일 때. 그렇게 해서 뭐 36,500원 기준 40만 주. 그리고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36,000원인데 이들이 위로 다 쐈잖아요. 매수 강도를 보시면 위로 다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쏜 물량이기 때문에 평단은 36,500원은 넘겨져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이제 37,000원대 공방 기준에서 아무래도 이제 50만 주 넘기고 지금 계속 53만 주까지 물량이 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춤거리거나 차익 실현하는 쪽에 물량이 더 세거나 아니면 뭐 손바뀜이 됐든 아니면 차익 실현이 됐든 그쪽에 물량이 세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잖아요. 계속 뭐 솔직히 좁은 공간이에요. 고가가 10시에 7,200원, 250원, 그리고 뭐 300원, 그 다음. 프로그램 쪽의 누적적인 수급은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고 있지만 결론은 거래는 40만 주를 월등히 넘기지 못하다 보니까 맴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거래량이 최소 30만 주, 여기도 30만 주가 잘 안 부딪힌 것 같아요. 25만 주, 22만 주. 그러니까 최소 30만 주 그리고 4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뭐 54만 주까지인데 이들도 뭐 무조건 위로만 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뭐 밑에서 잡으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는 나쁘지 않아요. 일진전기 뭐 시가총액 8천억짜리 대비해서 2조 3천억 넘기는 이수베타시스가 거래 대금이 더 작은 것도 웃기는 거고 지금은 이제 소폭 넘겼어요. 2천억 정도의 일진전기는 1,860억 정도 그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쉽게 뚫지 못하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주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직 계산기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슈팅 나오고 나면은 15% 기준에서 지금 뭐 54만 주면은 아주 급격히 얘가 돌리고 눌림으로 설정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슈팅이 한번 제대로 38,000원대 넘기고 여기서 모아간 물량 기준으로 해서 슈팅이 제대로 나와서 4만 원 공방까지 시원하게 한번 쭉 뚫리게 된다면 어쨌건 15%대에서는 차익 실현의 기준을 매직 계산기에서 설정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이제 급격히 물량이 쏟아지면은 자기들도 손절이라서 그런 경우는 진짜 뭐 종목별로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흐름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 하여간에 뭐 계속 보시죠. 56만 주까지 일단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확대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 매도 물량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 창구에 아주 공격적인 매도가 있다든가 뭐 장중에 갑자기 외국계에서의 매도가 튀어나온다든가 그러면 조금 이제 불편해질 수는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60만 주, 56만 주 매수하는 쪽이 있는데 보란 듯이 너희를 내가 공격할 거야 하는 쪽은 제한적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쪽도 60만 주가 최대 매수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겠죠. 하여간에 요 위에 이제 쌓여져 있는 물량 그 기준점을 좀 놓고 보시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러니까 5분봉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말씀드린 것처럼 저 거래가 수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그램 쪽에 지금 순매수가 계속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는 아니지만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이든 손바뀜의 차익 실현이든 뭐 매수한 쪽에서의 차익 실현이든 나오지 않게끔 요 매수의가 앞전에 보신 것처럼 더 크게 확장이 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끔 앞에는 이제 120만 주의 기간들 60만 주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어느 가격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그 공방이 있었는지 그것만 좀 확인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37,000원에 50만 주, 그리고 36,500원에 40만 주, 어, 그리고 36,000원에 20만 주. 그리고 전체적인 오늘 매매 평균 단가가 어쨌든 36,000원대인데 프리미엄까지 또 위로 산 가격까지 감안한다면 대략적으로 36,000원대 중반, 어, 거기가 훼손되면은 오늘 들어온 쪽도 손실이다. 예. 그럼 뭐 그들도 손실이다. 그들 들어올린 쪽이 힘이 없어서 손실로 형성이 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손실의 기준이 잡혀야 되겠죠. 자, 일단 5%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추이 추세 매매대로 그대로 이제 대체 기준을 설정해서 형성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메타방의 기준도 메타방대로의 설정 범위를 좀 잡아서 대처를 해드릴 겁니다. 10시 39분 기준에 일단은 거래대금 최상위 3위까지 일단은 들어 올려놨습니다. 3위까지 들어 올려놨고, 일단 살짝 뭐 숨을 고르는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힘이 없는 건지 여기서 좀 멈춰져 있어요. 추가적인 흐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만 더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일주월봉도 이제 더 한 템포 잡아 드릴 거니까 눌릴 때도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눌릴 때에도 그렇게 돼 있고, 월봉 기준에서도 뭐 지금 나쁘진 않아요. 뭐 장중의 변동이니까 장악형 이후에 거래 수반하고 이미 거래는 터져 있죠. 이미 거래는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고 월말까지의 기준에서는 앞전 고점을 형성하던 때 거래는 충분히 넘길 수 있으리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반돼 있는 거래 기준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주봉 단위에서도 오늘 거래가 지금 개장주 상황인데 프로그램이 좀 더 들어와서 월등하게 좀 터져주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수급 범위는 지금 뭐 아름아름 누적적으로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그 3% 가까이 들어왔을 때 기준은 아무래도 그 손바뀜 쪽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는 게 옳겠죠. 손바뀜 쪽으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주간 단위 기준으로 볼까요? 누적 수급은 9월 이후, 9월 정점 이후. 그렇게 해서 저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기준만 좀 놓고 볼까요? 올해? 하여간에 지금 50만 주대 52만 8천 주, 지금 고점 찍을 때가 이제 53만 주 또 56만 주 이렇게 확대돼 있다가 지금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물량이 일단 좀 나오고 3만 7천 원이 조금 살짝 훼손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보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는 뭐 이미 오늘 기준에서는 바닥에서부터 문자 계속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문자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이수베타시스? 마지막 문자까지 다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설정이 잡힙니다. 분봉 기준하고 프로그램 수급 범위만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눌려질 때 밑에 매수 잔량이 몇만 주씩 쌓여 있으면 안 되고요. 위에 부분의 기준에 매도 잔량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눌려질 때 이렇게 중간 호가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저런 거는 이제 좀 빠르게 잡아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죠. 오늘 기준에 9시 7분, 9시 8분, 9시 33분, 그리고 하나 더 나갔죠. 문자가 더 나가지 않았나요? 36,000원 이상에서 37,000원은 나간 것 같은데 그 문자까지 다 포함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 포함해서 주세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영상을 요만큼 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VIP, VVIP 방에 문자가 가장 많이 나간 게 일단 어찌됐건 이수페타시스죠. 세 통, 네 통이 나갔으니까 나머지 이제 뭐 하이닉스, 현대차도 문자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주력주하고 수익 종목을 좀 섞어서 일단은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고 하여간에 거래대금 유지되고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좀 더 확대돼서 좀 들어오기를.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수급만 유지되면 상관없어요. 눌림목 나오면은 이제 5% 비중 수익 기준에서 이제 대처하시는 경우에는 뭐 불편함이 없는 거고.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